실업수당 관련 사기 등의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새로운 온라인 신분 확인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신분 확인 제도는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간편한 방식이지만은 컴퓨터 그리고 영어 등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일부 개 사료들에 대해서 리콜을 단행했는데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인데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해를 마감할 때는 좀 아쉬운데요. 아쉽죠? 네. 올해는 아쉬운 마음보다는 이제 한 해가 끝나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요즘 실업수당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데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가 이 새로운 신분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기자들이 많이 쌓이고 시간이 걸리는 등의 적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나 실업수당 신청을 이제 리뉴하는 경우에 지난 10월부터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그 ID.me라는 온라인을 통한 신원 검증 절차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그 절차를 거친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대부분은 아직은 그 거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ID.me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화상으로 신청자 신분을 또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업수당 사기를 차단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서류들을 카피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업로드해서 보내면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청하는 본인이 반드시 화상으로 그 EDD 직원과 화상을 통해서 얼굴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실업수당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됐는데 그만큼 이 실업수당 사기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EDD가 너무 이 사기를 못하게 잡는다는 데만 지금 대응을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그 실업수당이 필요한 신청자들에게는 너무 좀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진다는 그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업수당을 신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ID.me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예. ID.me를 통해서 운전면허증, 미국 여권, 그러니까 시민권자들은 이제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들이면 운전면허증과 영주권 등을 신청자의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겁니다. ID.me를 통해서 업로드해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죠. 요즘 많이 하는 줌, 줌을 통한 그 확인까지 이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절차가 뭐 이런 그 인터넷 활동, 온라인 활동에 능숙한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가벼운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앞면과 뒷면을 따로 찍어서 업로드해야 됩니다. 네. 보통은 앞면만 찍는데 이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앞면 뒷면을 다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들, 시민권자는 이제 미국 여권을 또 찍어가지고 업로드해야 되고, 그런 그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해서 올리면 마지막으로 원격으로 줌을 통해서 직접 신청자가 EDD 직원과 대화하면서 최종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실업수당 신청자들은 줌에 자신의 얼굴을 정확하게 정면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EDD 직원이 줌을 통해서 그 신청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얼굴을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운전면허증 그 이런 사진과 본인 얼굴이 같은지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DD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이름 얘기해야 되고 주소 얘기해야 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생년월일까지 대답해야 되는데 이건 뭐 기본 사항이고 본인이라면 당연히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갑자기 그렇게 뭐 백인 남성이 미국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보면 사실은 또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업로드를 마친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 또는 뭐 영주권을 다시 한번 손에 들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여권과 본인의 얼굴이 같은지를
그 직원이 EDD 직원이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 EDD 직원이 모든 검증이 끝났음을 선언하게 되고요. 어허. 이후에 ID 단미에서 신청자 이메일로 신분 확인이 완료됐다는 그런 또 이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실업수당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 패스포트나 드라이버 라이선스 같은 거는 카피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뭐 때가 때이니만큼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졌네요. 이렇게 되면은 실업수당 신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복잡하고 좀 까다로운 이 ID 단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는 워낙에 그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청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범죄이자 사기잖아요. 그래서 이 UI fraud 그러니까 그 실업수당 사기가 이제 횡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단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면 실제 실업수당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검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 단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그 확인하게 되면 거의 사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좋다는 거고 근데 지금 시행된 지 10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3개월을 해보니까 그 문제는 그 사기는 많이 걸러냈을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 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1월 중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업수당 신청이 약 20만 건 미만에 그쳤는데 이달 중순에 그러니까 12월 되면서 뭐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이 다시 발동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12월 중순에는 40만 건을 넘어섰어요. 11월에 비해서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실업수당 신청자들이. 근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실업수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막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절차는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린다는 그런 좀 컴플레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만 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연방 실업수당이 이제 12월로 종료가 돼서 물론 지금 그 워싱턴에서 통과가 구호 패키지가 새로 통과됐기 때문에 계속 또 이제 받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실업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리뉴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이 그 신분 확인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 인터넷 네. 이런 거에 능숙한 사람들은 네. 뭐 아무 문제가 네.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네.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분들께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네. 아니고 네. 그냥 쉬운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그게 또 이런 그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생활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극명하게는 안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업로드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줌에 접촉해서 EDD 직원과 원격으로 만나야 되고 또 그렇게 만나서 EDD 직원이 물어보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신분 확인하는 그런 정보를 물어보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그 EDD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이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컴퓨터와 일단 친하지 않은 사람들, 온라인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굉장히 그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EDD 직원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네. 물론 간단한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마주하고 얘기해도 힘든데 더군다나 이 화상으로 줌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더 안 들릴 수 있고 뭐 말하는데 시간차도 약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온라인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줌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데 줌을 접속을 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EDD 측은 평균적으로 17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을 업로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줌을 이제 통해서 검증받는다. 줌 접촉을 이제 시도할 때 시도하는 클릭을 하고 나면 한 17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17분을 기다린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근데 평균 17분인데 실제 해본 한인들에 따르면 30분, 40분을 걸린다고 그럽니다. 줌 40분 넘어가면 연결 안 되는데요. 근데 연결 아무튼 끊어지는데? 굉장히 길게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길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예. 끊을 수도 있는데 끊으면 과정을 다시 또 밟아야 되니까 아이고, 네. 힘듭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확실히 저쪽에서 끊어진다는 게 확실하기 전에는 내 쪽에서 먼저 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한 게 좀 보람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물론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해온 과정을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 그 과정에 보면 줌에 접속하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면 세이브를 지금 하고 나중에 하겠느냐는 거를 물어보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걸 또 택하면은 나중에 또 언제 할지 또 깜빡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한 번 할 때 그냥 하는 게 다 좋다. 해치워야죠. 예, 그게 네. 좋다는 지금 권고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 요즘 거의 대부분 다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업수당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유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고용개발국은 지금 워낙에 실업수당이 청구 사기가 많아서 네. 어쩔 수 없다는 지금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고용개발국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EDD 측이 얘기한 것을 보면 10월부터 아이디 단미를 시작했는데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신청을 받았더니 그 신청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사기였다. 그러니까 말이죠. 3분의 1 정도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했다. 그게 아주 고의적인 사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되는 줄 알고 신청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3분의 1 정도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청한 것이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캘리포니아 EDD는 이렇게 전체 신청자의 3분의 1을 가려냄으로써 35억 달러를 지켜낸 것으로 자체적으로 네, 분석을 네. 했어요. 상당한 액수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단미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12개 주, 애리조나주를 비롯해서 12개 주에서도 이 아이디 단미를 실업수당 청구 그 때마다 신분 확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캘리포니아가 아이디 단미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아이디 단미를 통해서 실업수당 청구를 한 전체 청구 건수의 75%가 캘리포니아라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특히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이디 단미에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캘리포니아 EDD가 밝힌 걸 보면 애리조나에서는 나이지리아 사람들 4명의 사이버 공격 때문에 모든 실업수당 신청을 전부 다시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버 공격 때문에 모든 게 좀 엉망이 됐나 봐요. 예. 그래서 네. 제대로 한 사람도 다시 한번 또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그만큼 이 실업수당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실업수당을 받아가려는 그런 이 사기범들이 아주 기승을 지금 부리고 있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EDD도 굉장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실업수당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좀 예, 네. 고용개발국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다음은 게 사료 관련 소식인데요. 연방식품의약국이 일부 사료들을 리콜 조치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개 키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애완동물 사료가 리콜됐습니다. 어제 FDA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스포트믹스 펫푸드 프로덕트 9개 제품들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네. 이 중부 미조리주에 있는 스포트믹스 회사가 생산하는 펫푸드 9개 제품들인데 다 개사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치사량의 애플라톡신이 발견됐다고 FDA가 리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애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저장된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땅콩, 식품 등에 자라는 곰팡이독이라고 합니다. 아. 곰팡이독이고 매우 강한 발암성 독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왜 곰팡이 끼잖아요. 네네. 음식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을 때 흔하게 생성되는 것이 바로 이 아플라톡신인데 이게 지금 게사료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발암 물질이고 개들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FDA 조사 결과 지금까지 28마리 개들이 이 아플라톡신 중독으로 죽었다고 그러고요. 8마리가 지금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포트믹스사가 만드는 이 사료들 9가지는 즉시 그 개들에게 주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리콜은 할 땐 하더라도 일단은 네. 주는 것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FDA가 권고했습니다.
이런 사료를 개들이 섭취하게 되면 네. 어떤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개들이 이 아플라톡신에 중독이 되면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행동이 느려집니다. 행동이 느려지고 식욕이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식욕이 사라지고 구토, 토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게 가장 좀 그 핵심적인 증상인데 황달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네. 눈이나 잇몸이 노랗게 되는. 그래서 평소보다 자신이 키우는 개가 좀 노랗게 눈이나 잇몸 같은 데가 노랗다 이러면 황달을 의심해야 되고요. 이 또 설사하는 증상도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달이 나타난다는 건 이제 간이 손상됐다는 의미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간이 손상되면 황달이 나타나는데 이 아플라톡신에 감염되면 개들의 간이 손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달이 나타날 수 있는데 FDA가 이제 이 아플라톡신 중독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중독이 됐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FDA는 개들에게 스포트믹스 사료를 주는 과정에서는 즉각 이 스포트믹스 사료 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동물병원 주치의, 개 키우는 분들은 다 그 개의 주치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물병원 주치의에게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개들이 행동이 느려지고 뭐 식욕이 사라지고 황달이 나타나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동물병원에 가서 개들의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플라톡신이 치명적인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리콜을 내렸고 다른 사료들도 문제가 없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료들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계속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이 개를 키우는 분들은 FDA가 발표하는 걸 계속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트 믹스 사료와 관련된 자세한 9가지는 라디오코리아닷컴 웹사이트에 기사 올린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